섰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서 제 나름대로 회의에 참석을 하고 노회를 또 이끌어가면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만 거기 책자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잘하고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할 것도 있고 또 어떤 회의든지 간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런 마음 자세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책자에 넣어놨습니다.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배 목사가 교회 노예의 장례식 예배를 한 번을 참석을 안 해요. 저희 노예는 목사님 부모님이나 사모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노예장으로 이걸 치르는데 참석을 안 해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그래서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네 교회 성도가 소천을 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랬더니 그럴 일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그 교회 성도가 소천을 했어요. 그때 제가 서기를 보고 있을 때인데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가 돌아가셨는데 예배를 뭐 드려야 돼요? 자기 교회 성도가 돌아가셨는데 예배를 뭐 드려야 되는지를 몰라요. 어떤 예배부터 드려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 참석을 안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자기들 절차대로 합니다. 자기들 절차대로. 근데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성도가 죽었는데 무슨 예배부터 드려야 되느냐, 그 다음에 예배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노예 장례식 때 한 번도 참석 안 한 결과가 그것입니다. 또 후배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안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2시간 전에 돌아가셨대요. 유족들 모였습니까? 인종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내일 입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발인 예배 드리고 하관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려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마십시오. 본인이 안 드리겠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압니다. 회의 진행하는 거, 노회장님이 회의하는 거 봤고 총회장님이 회의 진행하는 거 다 봐서 다 압니다. 그런데 모르는 게 많이 있어요. 모르는 거. 그래서 하나하나 진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당회는 목사와 장로가 하는 게 당회고요. 그러니까 사업 구상 그런 걸 많이 하죠. 재직회는 재정적인 서리집사 이상 모여서 회의하는 게 재직회입니다.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회의를 하는 게 재직회. 재정적인 문제를 토론할 때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공동의회는 세례교인 이상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만 14세 이상 되면 세례를 줍니다. 중학교 2학년이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공동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일꾼을 세울 때 많이 하죠. 장로나 원사, 안수집사 투표할 때 공동회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노예는 정기노예가 있습니다. 저희 노예는 4월달하고 10월달에 합니다. 둘째 주 월요일날. 그 다음에 임시노예가 있습니다. 임시노예는 필요시에 안건이 3가지 이상의 안건이 있을 때만 저희 노예는 임시노예를 엽니다. 그리고 임시노예는 안건, 공문을 보낼 때 안건을 제시해서 보냅니다. 이 안건 때문에 임시노예를 합니다. 라고 그 안건만 처리하는 거예요. 다른 안건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임시노예니까. 그리고 이제 시차례가 있습니다. 시차별로 모이는 시차례가 있고, 임원회는 필요시에 임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 노예는 이제 교육자회가 있습니다. 담임 교육하는 전도사 이상, 부교육자는 강도사 이상, 그렇게 모여서 이제 전체적인 단합도 하고 화목도 하고 친목도 하는 그런 모임으로 교육자회를 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정기총회가 이제 9월달에 모여서 합니다. 총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요. 임원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월 첫 목요일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위원회는 이제 임원하고 자모위원하고 노회장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실행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비부 회의가 있습니다. 부원들이 모여서 하고요.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헌법개정위원회, 규칙개정위원회, 교단발전위원회, 신학위원회 같은 그런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회의, 모든 회의,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어떤 회의든지 간에 절차가 있습니다. 회의 절차가. 해당 서기가 회원을 호명합니다. 회원 호명을 하면 위임 포함해서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위임을 합니다 라고 하면 위임 포함해서 성수가 되면 의장은 개회를 선언합니다. 서기가 이제 절차에 따라서 안건을 보고하면 의장은 한 건씩 결의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의가 될 때마다 의사봉을 쳐야 돼요. 결의가 됐다라고 하는 의사봉을 칩니다. 그리고 가부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을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모든 회의에서 의장이 권한이 뭐냐? 가부가 동수일 경우에,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경우엔 의장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찬성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건 의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세 번째, 회의장에서 주의할 점입니다. 첫 번째로 의장은 의장석을 지킨다. 대통령이 국회 회의하는 장소에 가서 연두 기자회견을, 전두 발표를 하든, 뭘 하든, 총리가 와서 하든, 대통령이 와서 하든, 국회의장은 의장이 앉아 있어요. 그 자리를 대통령이나 총리한테 내주지 않습니다. 그 밑에서 보고를 합니다. 명확하게 구별이 돼가지고, 의장석이 따로 있고, 발언대가 따로 있다 그러면, 거기 와서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의장석은 의장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돼요. 의장이 다리가 아파서 몸이 불편해서 진행을 못할 때는 부의장을 세워놓고 그 부의장이 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언제까지? 회의가 끝날 때까지. 이 자리를 절대로 비켜줘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당회를 할 때 장로가 안수집사가 발언을 한다고 목사님 내려오세요. 내가 여기서 발언을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총회도 마찬가지고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가 되든지 간에 의장석을 점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언한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지금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의장한테 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의장한테 발언을 하는데 의장이 여기 서 있으니까 앞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언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서 발언을 하면 회원들한테 발언하는 거잖아요. 의견을 의장한테 내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라고 의견을 내는 거니까 자기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보고자만 앞에서 보고한다. 서기나 회계나 총무나 기타 상비부 특별위원회 그 서기들이 나와서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보고하는 사람만 앞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의장석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하는 겁니다. 그 옆에서. 제가 교육부장을 대타로 맡았습니다. 대타로 맡아서 총회장님이 일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총회장님한테 보고 드릴 사항이 있어가지고 총회를 방문해서 보고를 제가 드렸어요. 저보고 자꾸 앉아서 하래요. 저는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어른한테 보고하는데 내가 앉아가지고 목사님 이걸 이렇고요. 그 절대로 못해요. 제 성격상 그걸 못해. 옆에 서서 말씀을 드리고 내 자리에 가서 앉아야지. 보고하는 사람만 앞에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의장은 여기 있고 보고자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한 단계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본격으로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와가지고 보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생각이 조금 부족한 겁니다. 윗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네 번째,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한다. 결정된 사항은 다시 상정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앞전 회의에서 결정이 됐던 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을 그 다음 임원회 할 때 번복할 수가 없어요. 실행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그 다음 실행위원회에서 번복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의사봉을 쳐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꽝꽝꽝 3번 치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또 의장해가지고 그 안건을 또 상정을 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회의가 진행이 안 되고
발전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다 드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숙소가 마음에 듭니까? 밥자리가 마음에 들고 음식이 다 마음에 듭니까? 100%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고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제가 어저께 그 얘기 안 했나요? 내려온 시간을 위해서 핸드폰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놓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의식이 없는 거죠. 의식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못 듣는다는 생각도 좀 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모든 여러분의 회의 장소가 됐든 예배 장소가 됐든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서 여기서 예배를 진행한 성도들이 벨소리가 울리고 그래봐요. 예배 분위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똑같은 거거든요. 일사부대리 원칙을 잊지 마십시오. 한번 결정된 사항은 본보가에서도 안 되고 다시 상정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회의 때마다 그 한 건 계속 올린다면 그거 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이미 끝난 사항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건 시간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5번째, 참석하지 못하고 위임한 사항은 결의에 따른다. 내가 참석을 못했어요. 시간이 없던지 다른 일 때문에 그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임하겠습니다. 그 말은 당신들이 결정한 사항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위임이에요. 용어 자체를 몰라서 위임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참석을 못하니까 다음에 말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참석을 못했으니까 당신들의 결정사항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위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위임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서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위임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참석을 못합니다. 위임하시겠습니까? 아니 위임 안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위임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자기가 참석을 안 했으니까 이제 자기가 결정한 사항이 마음에 안 들어. 자기 없이 결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야기를 하고 번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참석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참석 안 했는데 누가 그런 결정을 했냐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6번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결의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번복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실행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상부위에서 결정된 사항, 거기에 회의를 할 때 내가 참석을 했어. 내가 참석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쪽으로 갖다 놓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했어. 근데 이걸 본회의에서, 이게 모든 건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되니까 9월 총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그 특별위원회, 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결정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 참석한 사람이 본회의에서 이거 여기다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여기다 갖다 놔야 됩니다. 이래버리면 그 전에 했던 회의는 뭐냐 그 말이에요. 시간 들여 돈 들여. 그럼 그때 결정한 사항은 뭐고 지금 다시 번복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죄송합니다 임원들 여기서 이렇게 이거를 여기다 둡시다. 이렇게 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결정을 했어. 근데 본회에서 최종 본회에서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여기다 두면 안 됩니다. 거기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찬반 고수해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반대한 사람이 본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거기다 두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동안 임원들 회의한 사항은 뭐냐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본회는 누구나 할 수 있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회원들이 이야기하면 임원이 옹호를 해줘야 됩니다. 시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본회에서 회원들이 말할 때 시정위원들이 옹호를 해야 돼.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이게 정상인 거예요. 한 가지 우리나라의 잘못된 모습이 과거에는 사회가, 국가가, 국회가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회의를 한대요. 그래서 옷도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은 다 검정색, 군청색 이런 옷을 입었대요. 근데 지금 목사님들은 흰색부터 시작해갖고 미색, 야리꾸리한 색으로 변하고 국회의원들은 다 검정색 이런 것을 입고
지금 목사님들이 국회 하는 걸 따라서 해요. 국회도 소위원회가 있고 다 그런 게 있어요. 거기서 결정된 거 자기들끼리는 번복을 안 해요. 본회의에서 번복을 하는 거지. 근데 목사님들이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떤 회의든지 간에 상비부가 모여서 특별위원회가 모여서 결정된 사항 내가 회의에 참석을 안 했으면 못 들었으니까 말할 수 있어요. 대신에 위임한 사람은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번 9월 총회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참석했으면 결정된 사항은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가는 거예요. 가자고 하면 100% 마음에 들 거면 자기 혼자 살아야 돼요. 내가 난 자식도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 자녀들 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잖아요. 100% 마음에 드는 자녀가 어디 있어? 내가 난 자녀도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난 자녀도. 근데 회의하면서 목사님들이 마음에 다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7번째, 표준어를 사용한다. 사투리를 쓰거나 비속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제 고향이 전라도예요. 사투리를 안 쓰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대전에 산 지 36년째 지금 대전에 살고 있는데,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설교하다가 막 설교 한참 하는데 웃어요. 그래서 저 양반이 설교하는데 왜 웃나? 입에 맞추고 났는데 사투리를 거기서 쓰면 어떻게 하냐고. 사투리 안 썼는데 사투리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대전에서 태어나서 대전에서 자랐어요. 저희 할머니, 어머니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사투리로 말을 합니다. 그럼 얘가 쳐다봐요. 아빠, 해석 좀 해줘. 우리 어머니 사투리 무지하게 쓰거든요. 무지하게 쓰. 전라도말로 겁나게 씁니다. 못 알아먹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먹어. 근데 회의하면서 사투리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듣는 사람만 듣고 못 듣는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표준어를 쓰고 비속어를 쓰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회의를 하면서 안 좋은 말, 상스러운 말, 덕스럽지 못한 말,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번째, 인격을 존중하여 인격 무시 발언을 하지 않는다. 위협을 하거나 모독적인 발언을 하지 말아야 돼. 회의하면서 당신 그러면 나중에 안 좋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말이 안 돼. 감리교 친구 목사가 있어요. 감리교에 친구 목사가 있는데 거기 총회할 때 뭐 의자가 날라다니는데요. 의자가. 그래서 아니 목사님들이 의자를 던져? 그랬더니 의자를 저 던진다는 거예요. 뭐 저보고 그래. 목사님은 안 그래? 아니야 우리 총회 목사들 양반이요. 다 앉아있어. 아니 목사가 회의하면서 의자를 집어던지는데 의자를 집어던져. 얼마나 열받겠어. 의자를 집어던졌겠지만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회의를 하는 그런 모습에서 잘못된 모습은 고쳐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독적인 발언, 위협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되고, 9번째, 안건에 관한 내용만 발언한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지금 안건하는데 전혀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연 설명을 위해서 뭐 개인, 가족 또는 뭐 가정사, 실명을 말하 누가 그랬다. 여러분 회의석상에서 누가 그랬다라고 말을 하는 건 정말 인격이 안 된 겁니다. 누가 그랬다. 신문에도 여러분 범죄를 저지른 사람 실명이 공개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만 나와요. 황뭐뭐씨 또는 성은 안 나오고 봉기씨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실명을 말한다는 건 그 사람 인격을 깔아뭉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를 않아요. 좀 발언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내가 이 발언을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살인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살인을 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직접 살인을 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흉기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걸 직접 살인이라고 그래요. 글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신문이나 책자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을 매장시킨다 그러죠. 매장. 그 다음에 3번째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로. 근데 말로 사람을 죽여놓고 아니 미안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이 사람은 죽었는데 미안하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번째, 발언권 없이 발언하여 회의장을 소란하게 하면 회의장 질서를 위해서 의장은 퇴장을 명한다. 시끄럽게 뒤에서 계속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의장이 과감하게 의장 권한으로 퇴장을 명해야 되는데, 우리 헌법에 보니까 총회장은 퇴장을 명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당장 바꿔야 됩니다. 회의장을 소란하게 하면 퇴장을 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시사찰위원을 두는 겁니다. 그분한테 지금 시끄럽게 하는 사람 내보내시라고. 이게 의장의 권한이,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데, 여러분 회의를 하고 앞에서 발언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막 시끄럽게 하면 회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퇴장을 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1번, 총회가입 연수 또는 임직 연수를 말하지 않는다. 회의에 참석한 자는 동일한 회원권을 갖는다. 임직 40년, 30살에 안수받으면 70입니다. 제가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교회를 할 때 의장하고 손을 들었더니 연세 드신 진경교 의장님이 그래요. 황 목사님, 안수 언제 받았어? 작년에 받았는데 손 내려. 발언권을 안 주면, 아니 손을 내리래 그냥. 의장 그랬더니 옆에 앉아서 그래. 황 목사 안수 언제 받았어? 작년에 받았는데 손 내려. 어디 햇병아리가 이제 교회에 와서 발언하냐 이거 햇병아리가. 여러분 몽당 연필도 연필입니다. 어저께 태어난 아이도 부모가 오늘 출생신고했으면 대한민국 인구수에 포함되어 있어요. 제사장의 자녀는 어려서부터 다 인구에 포함시켰습니다. 근데 안수 어제 받았다고 오늘 발언권이 없어요? 어디 규칙에 나와 있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임직 40년 된 사람이나 임직 1년 된 사람이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동일한 회원입니다. 근데 이걸 차별을 주려고 해 자꾸. 너는 얼마 안 됐으니까 발언하지 마라. 당신 오래됐으니까 발언 많이 하십시오. 그런 거 없어요. 나이 먹은 사람이 밥 많이 먹어요? 젊은 사람이 밥 많이 먹어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12번째, 근거 없는 발언은 하지 않는다. 제가 되도록이면 제가 참석해야 되는 총회 회의에는 참석 빠지지를 않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것만 저희 노회원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줘요. 남이 저한테 얘기한 거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려서 눈사람을 만들 때 연탄재를 갖다가 이렇게 굴리면 운동장 한 바퀴만 돌면 이만해져요. 말은 여기서 입이 건너가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들었다? 누군가가 말을 전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확인도 안 되는 거예요. 했다더라! 했다더라! 그 말은 안 했다더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직접 보지 않고 내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면 말하지 마십시오. 회의석상에서 누가 그랬다더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시간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3번째, 자신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말 내가 했습니다. 안 한 건 절대로 안 했다고 하고, 한 건 했다고 하고. 근데 나중에는 들었다 했다더라.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들었다고 했지, 내가 봤다고 했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이든지. 14번째,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 지금 발언을 하는데 수근수근하거나 잡담하거나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 또 손 들고 또 시끄럽게 하는구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면 내 의견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15번째,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도 이제 의장은 다수결의에 의해서 결정을 해요. 내 의견이 관철이 안 됐단 말이에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다 이쪽으로 가자고 그래. 기분이 나쁘잖아요. 에이씨, 그럼 나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애들이 나는 거지. 애들이, 야, 오늘 고기 먹으러 갈까? 그랬더니, 나 고기 안 먹어. 피자 먹으러 갈 거야. 야, 오늘 고기 먹어. 내일 피자 먹어. 아, 피자 먹으러 가면, 너 혼자 피자 먹으러 가. 우리 고기 먹으러 갈 테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 우리는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 16번째, 회의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쓸데없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발언하지 못하도록 계속 발언하는, 이게 국회에서도 그런 게 있다네요. 국회에서 어떤 그 국회의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징계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럼 그거 못하기 위해서 막 쓸데없는 발언을 나와서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발언권 안 주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7번째, 큰 소리로 언성을 높이기보다는 평상시 발성으로 발언한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목소리가 크다고, 자기는 목소리가 그래. 저도 목소리 엄청 크거든요. 마이크 없어도 돼요. 그렇게 안 할 뿐이지. 어디 세미나를 갔더니 그 강의하신 목사님이 찬양 부를 때, 기도할 때는 큰 소리로 하고 회의석상에 가서는 말을 하지 말으래. 그래서 되도록이면 회의석상에서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참고 또 참는데 안 되면 한마디 합니다. 제가 절대로 화내지 않고 조용조용한 목소리. 부드러운 남자예요. 안민이 부드러운 남자라고 하니까. 평상시 발성으로, 여러분이 평상시 말하는 그런 톤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8번째, 감정의 대리 또는 개인 사정에 의해 회의 도중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회의를 하면 자기 의견하고 막 개입이 되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야. 자기 성질을 못 죽이니까 나가버려요. 회의석상에서. 그 다음에 회의하다가 이제 시간 약속이 됐다고 이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오지를 말든가. 분위기만 흩어놓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고 가로로 써놓은 거, 회의 도중 자리를 떠난 후 결의된 사항은 위임으로 간주한다. 회장을 나가버렸어요. 회의 도중에. 근데 결의가 됐어. 그건 위임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그 다음에 자기 나갔는데 누가 그렇게 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가라고 그랬어요. 누가. 회의석상에서. 회의는 참석을 하면 끝날 때까지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9번째, 회의가 끝나면 회의석상에서 있었던 모든 감정은 버린다. 상이한 안건으로 개인적 감정을 갖자니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네가 내가 안건을 이렇게 냈는데 반대 의견을 내? 알았어. 이건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도 막 국회의사당 한 사람 막 난리를 치지만 나오면 악수하고 이거 잘해봅시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들이 회의하고 기분이 나빠요. 쳐다도 안 해. 악수하고 악수 안 해. 그 되겠냐고. 물론 개인의 인격 차이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은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20번째, 법보다는 의뢰 아래 회의를 한다. 누구든지 법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여러분, 법 하면 모든 걸 법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은혜로 해. 기분이 나쁘면 법으로 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은 기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세운 기준.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 때는 조금 미달이 돼도 그냥 넘어가. 그래. 자,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 사람이 넘어가려고 어딜 넘어가냐고, 어디를. 제가 강도사 때 2년간 노예를 떠나서 다른 노예에 가서 봉사를 했어요. 하고 이제 2년 지나서 안수를 받으려고 서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 고시를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마지막으로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노회장인데 그 목사님 허락을 받고 오래요.
이게 뭔 소리예요? 내가 하자가 있으면 노예에서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전에 모시던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 안수 받는 걸 허락을 해오라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당회장 주소서를 그분 걸 받아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개척을 하고 안수를 받겠다는데 그러면 개척을 하면 시찰장이 임시당회장이 돼야지 왜 그분이 당회장이 됩니까? 그랬더니 가서 그분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당회장 주소서를 좀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강사님 2년간 뭐 했어요? 그래서 백석집 교당 가서 봉사하고 왔다. 강사님이 백석집 교당 가서 봉사를 했는지 교도소를 갔다 왔는지 그대로 말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알게 뭡니까? 그 말은 뭐예요? 자기 교회 떠났다 이거예요. 자기 교회 떠났다고. 이번에 강 목사고시 못 봅니다. 한획이 근신하십시오. 제가 거기서 그랬어요. 이게 목사님 법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평상시에 안수식 할 때는 현수막 안에 하나 붙이고 밖에 하나 붙이면 됐어요. 노예 때 안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미우털이 바뀐 거예요. 노예 현수막 따로, 목사 안수식 현수막 따로, 다 따로 하래요. 예, 다 하겠습니다.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안수 받을 때까지. 내가 아쉬운 거니까. 안수를 딱 끝나고 나서 제가 했어요. 황봉기 목사 앞에서는 은혜를 논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모든 걸 법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나만 법이요. 나만 유도를 바뀐 거예요. 여러분 법으로 하려면 다 법으로 해야 돼요. 은혜로 하려면 다 은혜로 해야 돼요. 누구는 법이고 누구는 은혜입니까? 그건 자기 입맛이잖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배탈에는 어디 목사님들이 회의를 그렇게 하냐고요. 가늠한 여인을 유대인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모세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데리고 왔겠습니까? 법을 몰라서 데리고 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뭘 잡으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돌로 치라 그러면 사랑이 없다라고 하고 용서해 주라 그러면 법을 위반했다고 하고. 기가 막힌 말씀 주님이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우리는 다 법 앞에서 의로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법을 논해요. 회의하면서. 여러분 회의할 때 규칙을 들고 오고 헌법을 들고 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평상시에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지 회의할 때 써먹으려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회의할 때 헌법을 들고 규칙을 들고 와. 그 말은 뭐요? 이제 법대로 하겠다는 거지.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 그 말이요. 우리 노예 규칙도 있어요. 노예할 때 다 줘요. 다 보라고. 펴보지도 안 해. 펴보지도. 왜? 그거 펴서 이야기하고 회의 진행하면 그 밤에 안 끝나지. 그 밤에 안 끝나. 그러니까 펴보지도 않아. 가져가라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고. 교재에는 없습니다. 그 이제 그 공간의 밑에를 이거를 뭐라고 할 것인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회의에 임하는 마음 자세라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말 속에 인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인격을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송나라 왕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총리 같은 대신이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을 하자. 얼굴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대신한테 그런 거예요. 대신을 보니까 돼지상 같습니다. 대신이 듣고 있다가 폐하를 뵈니까 부처님을 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왕이 그런 거지. 아니 나는 당신한테 돼지상이라고 했는데 왜 나를 부처님이라고 하느냐. 그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이 사람의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입으로 나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부처님의 마음을 가졌고 당신은 돼지의 마음을 가졌다, 그 얘기잖아요. 말 한마디가 그런 거예요. 말 한마디. 여러분, 정말로 우리나라 말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회의 장소는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곳이지 감정 싸움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의하러 왔지 감정을 표출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의견 충돌을 감정 충돌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의견이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도 회원들이 싫어하면 관철이 안 된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해서 정말 좋은 안건인데 회원들이 싫어해.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만 좋은 거지. 내 의견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해 준다. 경청을 할 줄 알아야 돼. 경청을. 근데 우린 경청을 잘 안 해. 중간에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아름다운 회의가 되도록 감정을 버리고 은혜와 사랑 속에서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가 아름답게 끝나야 그 결정된 사항도 아름답게 이어져 갑니다. 네, 여기 교재는 없습니다. 문제만 제시하지 말고 대안까지 말하라. 문제는 다 말할 수 있어요. 문제는 다. 왜 황봉기 목사를 교육부장을 시켰냐? 다른 사람을 시키지. 황봉기 목사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저 안 해도 돼요. 그러면 황봉기 목사를 교육부장을 시키지 말자라고 그 말만 하지 말고 그럼 누가 교육부장을 했으면 좋겠냐? 이것까지 대안을 해줘야 돼. 근데 문제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얘가 여기 있으니까 다니는데 불편하다. 얘를 옮겨야 된다. 다 생각을 하고 있어. 길 가는데 걸려. 옮겨야 된다는 다 생각은 똑같아. 그럼 어디로 옮길 것이냐? 그것까지 해줘야지. 대안, 문제를 제시한 사람이 대안까지 해줘야 돼요. 몇 년 전에 총회가 갈라질 때 갈라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총무가 너무 오래 했다는 거예요. 8년 총무를 했대. 그래서 갈아야 된대. 그래서 아니 규칙이나 헌법에 8년 총무하면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너무 오래 했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하고 오래 하면 무조건 바꾸는 겁니까? 누가 할 겁니까? 대안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대안 있습니까? 아니 총무가 잘못했으면 경질을 시키는가? 잘못했으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총무가 잘못했다. 총장한테 보고해서 경질을 시키든가, 아니 마음에 안 들면 이번 9월 총회에서 총무를 바꾸든가 그러면 되지. 8년 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총무를 바꿔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나 서기 12년째 노예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우리 노예원들. 그 당시 제가 12년째 서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문제만 얘기하면 안 되고, 많은 목사님들이 회의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서 얘기를 해보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그런 일. 그럼 어떡하자고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되죠. 바꾸는데 누구로 할 거냐고. 거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 다 알아. 여러분 길 가는데 돌멩이가 있어. 돌멩이를 뽑아내야 된다는 건 다 생각. 돌 뽑아야 됩니다. 돌 뽑아야 됩니다. 누가 뽑을 거냐? 누가 뽑을 거냐? 그건 말을 안 해. 다 하기 싫은 거야. 힘드니까. 그냥 말만 해. 돌 뽑읍시다. 돌 뽑읍시다. 돌 뽑아내라. 돌 뽑아내라. 누가 뽑을 거냐고, 누가. 그러지 마세요. 문제만 제시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사람이 됐건 장소가 됐건 무슨 일이 됐건. 그렇잖아요. 수련의 장소 여기 와서 맨날 우리는 너무 편한 데만 살아왔어. 수련의 장소로. 강당하고 숙소하고 그냥 위아래 층에 있어가지고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숙소 갔다가 강당에 갔다가 밥 먹으러 1층으로 갔다가 또 숙소로 저리 갔다가 어저께 제가 그랬어요. 비가 안 와서 참 감사하네. 비 왔으면 비 맞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비가 안 와서 참 감사하네. 아, 왜 이런 장소를 그래 구했어? 그럼 어디를 구할 거냐고. 아, 다른 데 좋은 데 있잖아. 다른 데 어디 얘기를 해줘야 될까, 얘기를. 다른 데를 구하지. 어? 아니, 종회가 수양회를 24일부터 한다고 해서 처음에.
내가 여기를 쓰려고 보니까 우리만 쓰려면 이번 주에 해야 된대요. 그럼 감사하잖아요. 숙소도 마찬가지고. 그럼 왜 날짜를 바꿨냐? 장소를 바꾸면 되지. 장소를 그럼 어디로 바꾸냐? 장소를. 얘기를 해봐라. 좋은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렇잖아.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도 그냥 결정한 게 아니라 와보고 답사해보고 확인하고 예산 세우고 다 그래서 왔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뭐 이런 데를 얻었냐고. 응?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문제만 제시하지 말고 대안까지 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 말이. 작은 소리로 감정을 버리고 표준어로 발언을 하며 의견은 다양하게 나누지만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는 자기 뜻을 버리고 굴복해야 하며 모든 회의석상에 세상 사람이 아니라 주의 종이라는 본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